네, 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급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 모두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이렇게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엄청나게 팔아대고 있는데 그렇죠. 오전장에는 그래도 장 초반에는 연기금이 매수를 해줬잖아요. 계속 매도 포지션으로 바꿨는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보면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장중에 굉장히 많은 포지션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저도 오늘 장 초반에 미국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약하게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길래 이대로 우리나라 시장 정말 완전하게 쌍바닥을 좀 잡아주는 모습이 연출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기관 투자자들, 특히 그 안에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전에는 지수를 갭상승 혹은 추가 상승을 보이면서 현물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그 자금을 가지고 선물 시장에 들어가면서 또 매도 포지션으로 또 짧게 매매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수급의 변화가 좀 일어났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수급을 보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쫓아서 매매하기가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어려운 지금 시장 상황이 연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 장 막판에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번 주보다는 더 나은 다음 주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서도 변동성이 큰데 좀 오후장에는 장 막판까지는 그래도 좀 수급이 들어와 주길 기대하면서 현재 외국인과 기관은 한국항공우주를 매수하고 있고요. 또 현대건설, LG디스플레이, 현대차, 그리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같은 통신주, 그리고 금융주를 편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의미가 있을까, 이런 수급을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작은 종목들을 또 매수하더라고요. 일단 의미는 없죠. 네, 오늘 뭐 사고 있는 종목들 이미 뭐 시세가 좀 많이 나온 종목들도 그쵸. 있고 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들을 많이 안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속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주는 종목군들은 여러분들도 체크를 하시고 지금 당장 살 수는 없을지라도 저는 관심 종목에 넣어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만약에 시장이 회복하는에도 불구하고 올라오지 못하면 그때는 결정을 내려야 되거든요. 가지고 있는 종목을 더 가지고 끌고 가야 볼 것인지 아니면 정리를 하고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처럼 큰 손들이 좋아하는 종목군들로 종목을 교체를 할 것인지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이 종목이 좋으니 뭐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로 이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우선은 모두 관심 종목에 좀 넣어두시면서 좀 체크를 해보시고 고민을 좀 해보시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그래도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꼭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첫 번째 라운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가스텔 바작과 휠라홀딩스가 만났습니다. 의류 섹터 중에서도 골프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골프를 치러 다닐 때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죠? 시장 급락해서 골프가 좀 이 시장에 맞는 종목일까 싶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지수도 급락하고 있고 또 지수 급락의 가장 큰 이유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 가스텔 바작 혹은 휠라홀딩스 혹은 이제 이 골프 관련 기업들이 이제 계속해서 순환매 성격으로 이제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단순히 이제 리오프닝 관련한 테마로 이제 계속 볼 것이냐 아니면 실적을 기대하면서 실적주로 볼 것이냐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대세는 대세입니다. 제 주변에도 저도 그렇지만 골프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올해 정말 치러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많을 만큼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 의류 쪽이 정말 경쟁이 지금 치열하다고 해요. 치열하고 그만큼 소비가 일어나고 있어서 가스텔 바작 현재 위치에서 보는 것 혹은 휠라홀딩스 전통적으로 좀 강호했지만 최근에 좀 부진했어도 그래도 다시 올라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오늘 이 골프 의류 쪽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빠지고 있지만 가스텔 바작은 10% 넘게 오늘 급등했었고요. 휠라홀딩스는 최근에 또 상승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중 우리 김태성 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보실지 승자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네, 승자는 가스텔 바작을 꼽아주셨어요. 급등은 나왔는데 네. 괜찮을까요?
일단은 제가 오늘 이 까셀바작의 이 골프 의류와 휠라홀딩스의 골프 의류를 봤는데 일단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인데 까셀바작 브랜드 이제 옷이 조금 더 화사하고 좀 화려하고 조금 더 이제 막 골프를 시작한 MZ 세대에게 조금은 더 적합해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까셀바작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디자인에 대한 말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MZ 세대와의 이제 코드 맞추기에 좀 성공을 하면서 온 오프라인에서 모두 지금 매출의 증가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오프라인에서도 잘 팔리고 온라인에서도 잘 팔리고 그러면 결국 까셀바작의 하반기 실적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골프 스포츠가 정말 유행이에요. 저희가 작년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 어떤 종목들을 많이 이야기했죠? 골프죠. 네, 골프전 이제 실내에서 즐기시다가 날이 풀리니까 이제 또 필드에 나오시죠. 필드에 나오는데 반팔 반바지 입고 나올 수는 없으니까 또 가서 옷을 또 사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또 소비가 진행이 되고 그 소비가 진행함에 따라서 좋은 실적이 유지되는 까셀바작 저는 현재 위치에서도 지금 사서 뭐 장기적으로 보자라기보다는 탄력적인 움직임을 좀 이용해서 트레이딩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뭐 수급 파이터를 할 때도 뭐 골프존이 이야기가 나왔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우리 패셔니스타 김태성 팀장님께서는 까스텔 바작을 꼽아 주셨습니다. 역시 안목이 대단하십니다. 그렇다면 탄력을 이용해서 한 어느 정도 상승까지 좀 기대봐도 될까요? 네, 일단 뭐 까셀바작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1차적으로는 저는 12,000원이라는 가격 매물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12,000원이라는 가격대가 돌파하게 되면 충분히 15,000원까지의 시세도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8,000원이라는 가격대, 이 8,000원이라는 가격대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돌파를 하려고 했던 매물대이면서 이제 오늘 상승한 시초 가격 거의 근처거든요. 그러니까 8,000원에 가격이 이탈이 되게 되면 다수의 투매 물량이 좀 빠르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손절가 8,000원을 꼭 기억을 하시고 12,000원이 1차, 12,000원이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15,000원까지 한번 바라보자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까스텔 바작 1차 목표가는 12,0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가 도달된다면 15,000원까지 바라봐도 괜찮겠다라고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8,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두 번째 라운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GS 리테일과 BGF 리테일이 만났습니다. 편의점 관련 종목이죠. 필수 소비재. 지금 인플레이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일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편의점주는 오뚜기 같은 좀 성향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편의점주 사실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점포수가 너무 많아요. 한 맞아요. 건물에 하나씩은 거의 있는 것 같고 한 건물에 2개 있는 것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점포수가 많다 보니 가격 경쟁이 또 치열해지고 또 그래서 이제 이 편의점주들은 굉장히 소외받았던 섹터 중에 하나였는데 한 가지 또 변수가 발생이 됐죠. 코로나19가 발생이 되고 나서 또 이제는 대형마트를 못 가니까 편의점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편의점주들이 또 좋은 성과를 냈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 리오프닝 하면서 다시 마트로 고객들이 시선을 돌리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줄었던 상황에서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물가가 상승을 하면서 마트, 대형마트를 찾으신 분들보다는 이런 편의점에서 물건을 작게 구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소비가 늘어난 그러한 상황인데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따른 또 수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 침체가 안 좋을 때 좀 움직인다라는 것이기에 기분 좋은 네.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GS 리테일 혹은 BGF 리테일 혹은 이제 편의점주에 관심을 가졌거나 혹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시장도 안 좋은데 너무 좋은데? 그러면 더 가져가 볼까? 혹은 그럼 내가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들 섹터에 한번 단기적으로 운용을 해볼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서요. GS 리테일과 BGF 리테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GS 리테일과 BGF 리테일 중 어떤 종목이 더 매력적일지 승자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네, BGF 리테일을 꼽아주셨습니다. 이유가 네. 있을까요? 일단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GS 편의점을 가지고 있고 네. BGF 리테일은 C땡이라는 편의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편의점의 매출은 지금 최근에 많이 소비자들이 구매가 많아진 품목이 바로 도시락이에요. 이게 참 되게 짠한 내용인데 아무래도 이제 밖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비용들이 요새 맞아요. 올라가다 너무 보니까 비싸졌어요. 이제
김밥 땡땡 거기도 이제 너무 사치다.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을 먹으신 분들이 많아졌다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반기 매출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근데 그 많은 편의점주에서 왜 BGF 리테일이냐, 일단 이 편의점주들이 최근에 이제 장사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방면을 좀 빠르게 사업을 진행한 것들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유통 서비스 쪽. 근데 이제 BGF 리테일은 온라인 유통 하려다가 발을 뺐습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지금은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주는 곳에 계속 힘을 주다 보니까 이 편의점 쪽에서의 매출이 견고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뭐 이제 언제부터 이 편의점주를 경기 방어주로 우리가 해석을 한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근에 보면 경기 방어주의 성격이 또 이제 매력도 갖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편의점주 공격적으로 제가 트레이딩을 하자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보유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는 것도 매력도는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모멘텀이 좀 눈에 띄는데, 안 그래도 저희 방송 작가님께서 그쵸. 요즘 계좌 손실이 커져서 편의점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우리 작가님께 이 방송이 끝나면 BGF 리테일을 좀 말씀드려야 할 것 짠하죠.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경기 방어주로서도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목표가 손절가 어느 정도로 바라볼까요? 네, 일단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흐름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지수가 좋지 않은데 이 종목은 정말 이렇게 가니까,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손절하고 이 종목을 사자니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안 사자니 너무 좋고, 그러한 상황인데, 저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전고점을 넘어서 22만 원까지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 생각이 들고, 대신에 더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오게 되면 박스권 하단이 지금 17만 원대거든요. 네. 17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손절하자라는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BGF 리테일 목표가는 2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에 17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마지막 순서로 우리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은 무엇일지. 오늘 코스피가 뭐 2,300선을 깬다 만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 봐야 될까요? 저는 화학 섹터. 화학이요? 네,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 회사명이 나오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작년 4분기에도 한번 수급파이터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화학 쪽에서 한번 골라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화학 업종에서 어떤 종목일지, 그리고 우리는 왜 화학 업종에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인지 종목명과 함께 이야기 또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은요, 네, 송원산업입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가 이렇게 박살이 났죠. 네. 그러니까 조정이 너무 강하게 나왔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건 조정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약한 것 같고요. 정말 이제 무너지듯이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자, 그러면 언제까지 내려가지만 않을 겁니다. 물론 내려가는 폭이 깊고 빠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도 열어둬야 되지만,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지수가 되돌림이 나왔을 때 어떤 종목들이 더 빠르게 올라올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저는 충분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그때와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면 저는 지금이 더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지수가 밀렸지만 지수가 회복이 되면 어떤 섹터가 가장 빠르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게 이제 전기차 쪽이었는데 그때는 그게 명확하게 보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일단 지수가 밀려오면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생긴 종목들이 많긴 하지만 도대체 여기서 어떠한 종목을 사는 것이 내 계좌에 도움이 될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확신을 지금 못 세우다 보니까 저는 고민이 좀 깊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일수록 실적을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기업, 그러니까 주가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가치를 말하잖아요. 기업의 가치는 어디서 나오냐면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네, 재무제표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기업은 충분히 되돌림이 나올 때도 강하게 나올 수 있고, 추가적으로 흔들린다 하더라도 기관이라든지 외국인과 같은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방어를 잘 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분기 실적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1분기 영업이익이 230% 정도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4분기도 더 큰 실적의 성장세를 노려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위치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믿을 건 실적이다. 2분기도 호실적 지속이 전망되는 이렇게 송원산업을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목표가, 손절가, 가격 전략도 제시해 주실게요. 네, 일단 뭐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보면 뭐 밀리긴 했어도 저는 충분히 가격적으로 이제 메리트가 생겼기 때문에 되돌림이 나오면 강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고 올라오면 3만 원까지, 그러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기 직전 박스권 상단 그 가격까지 저는 충분히 다시 올라올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내려온다라고 하면 18,000원 이탈 시 손절하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은 송원산업이었고요.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8,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